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린트 못 받으셨죠? 이따 드릴게요. 1시간 끝나고.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처음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출제 경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좀 1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제 이름 배경민이고요.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응시 연령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세에서 29세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통계인데 25세에서 29세가 제일 많고요. 자, 다음 것이면, 자, 공무원 수험생 중에서 구급준비 수험생이 86% 제일 많죠, 지금. 자, 다음 것이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공부했는데 언제 정도 합격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인 시간이 한 2년 2개월 걸렸어요. 자, 2년 2개월인데 너무 길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서 뭐 구급 수험생에 한정된 게 아니고 뭐 7급이라든지 뭐 고시까지 해서 전체적인 수험생의 합격 기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구급일 때는 한 1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1년 정도 하시면 뭐 빡세게 하시면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1년 내에 이제 1년 내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평균적 기간이 2년 2개월이고 6개월 미만 걸린 것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5%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이 문제 자체가 뭐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년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6개월 미만 공부하신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다른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이 되어 있다든지 기반이 되어 있다든지, 저번에 이제 뭐 우리 학원에서 한 8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8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됐는데, 그 수험생은 8개월 공무원 공부하기 전에 임용고시를 공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 공부했으니까 일단 뭐 다른 과목에 이제 기반이 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기반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6개월인 거고, 자, 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셨을 때는 지금 공부할 양 자체가 이제 뭐 지금 아직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국서라든지 뭐 국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도 두껍고, 자, 그 책 다 뭐 또 암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시기가 5월달, 6월달, 7, 8월달입니다. 제일 좋은 시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 오시면 안 좋아요. 자,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는 뭐 1월달 오셨는데 1월달 오신 다음에 다음 3, 4월달에 이제 국가리 구급 와요. 뭐 5, 6월달에 지방직 보는데 3, 4월, 5, 6개월 공부해서 지방직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 만약에 이제 5, 6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7, 8월 달 정도 오시면 그때는 이제 뭐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자, 뭐 일단 시기는 잘 오셨고, 또 뭐가 좋으냐면 지금 오시면 좋은 점이 모든 수험서가, 자, 5월 달, 6월 달에 지방직 끝난 다음에 수험서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 기본서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 기본서가 이제 딱 좋은 시기 오셨어요. 지금 딱 바뀌었는데 지금. 그래서 자, 모든 수험서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정도 되면 7, 8월 달 정도 되시면 이제 기본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 겨울방학 때 오셨으면은 중간쯤도 오셨기 때문에 기본서 사셨는데 아까 봤듯이 1년 정도 공부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 연도에 또 기본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지금 5, 6월 달이라든지 7, 8월 달 딱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오셨고, 자, 그래서 일단 평균적인 시간은 한 2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 고시까지 답신 거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2년이겠어요? 1년이겠어요? 1년이에요. 그렇죠? 1년 동안 빡세게 해서 우리 붙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자, 다음 가시면, 자, 행정법 이제 시험 과목에 포함된 건데, 자, 뭐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그게 이제, 자, 국회 사무처 8급 문제하고 뭐 7급 문제 9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행정학과도 있을 거고 교육행정지 군무원 시험도 있을 텐데, 이런 시험에서 이제 행정법 총론 과목이 시험 과목이 포함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요 7급 있죠. 7급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행정법이에요. 자, 행정법이고, 자, 이에 비해서, 자, 뭐 9급하고 이제 뭐 경영과라든지 교육행정직은, 자, 시험 범위가 행정법 총론이죠. 총론 파트.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법이면 총론 파트하고, 자, 행정법 총론 파트하고, 자, 강론 파트가 포함된 것이 이제 행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총론 파트 보시면 이 총론 파트에서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뭐 파트 1, 자, 1편부터 시작해서 자, 파트 5까지 쭉 있고, 초효과 되어 있을 거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강론 파트인데 뭐 강론 파트가 이제 여기서 6편. 자, 6편이 이제 여기서 6편의 강론 파트입니다. 6편이 자, 되어 있는데 자, 뭐 그동안의 출제 경향에서 뭐 1편이 이제 뭐 행정법 통론이고 2편이 행정작용법 자, 2편 행정작용법 뭐 3편이 이제 자, 파트 3가 자, 실효수 확보 방법 자, 파트 4가 이제 행정구제 파트 행정구제 파트고 자, 5편이 이제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이고 이제 자, 6편 공부하실 내용이 뭐 개별적인 뭐 특별 행정작용법 자, 이런 말 쓰는데 자, 이렇게 본서 가시면 그 처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목차 한번 가보세요. 자, 맨 앞에 목차 가시면 자, 거기서 이제 자, 파트 1에서 이제 행정법 총칙 나와 있고 그렇죠? 나와 있고 이제 뭐 파트 2에서 행정작용법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을 텐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6편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기본선 지금 2편까지 나와 있어요. 2편까지만. 자, 1권이기 때문에 자, 2편까지 나와 있을 거고. 자, 원칙상 6편까지 해서 행정법이에요. 자, 이 중에서 보시면 지금 5편까지 해서 뭐 행정조직인데 5편까지 해서 행정법 총칙 파트죠. 자, 총칙 파트인데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 과거에 이제 행정조직 파트는 행정학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그동안 출제 경향이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행정 조직을 안 내고 요 4편까지지 파트 4까지 그래서 행정법 총칙 자, 총칙하고 뭐 두 번째가 행정작용법 자, 실효수 확보 방법 행정구제 파트에서 요 4편까지가 이제 나오는 게 지금까지 출제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뭐 국가직이라든지 뭐 지방직 서울시 해서 요 9급 수험생이지 요 9급 수험생은 일단 4편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4편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자, 경찰 행정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편까지만 자, 행정구제까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교육행정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요 7급 있지? 요 7급하고 자, 국회 사무처 8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군무원 시험. 요 군무원 시험은 자, 범위가 행정법이라서 6편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를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자, 그 시험 난도가 제일 높은 것이 이제 자, 변호사 시험하고 국회 사무처 8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회 사무처 8급 문제는 공무원 시험 중에서 그 최강입니다. 최강. 뭐 고시 문제보다 더 어렵고 문제가 그래서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엄청 어려운 대신에 컷은 낮아요. 컷은 좀 낮고 그래서 이제 국회 사무처 8급 문제가 제일 어렵고 자, 변호사 시험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가 좋냐면 행정법이 이제 시험 과목에서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4월달 정도에서 국가직 시험 보는데 그 국가직 시험을 보기 전 단계에서 한 2월달 정도에서 변호사 시험을 봐요. 자, 이 변호사 시험이 이제 2월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자, 올해 2018년도에도 자, 뭐 변호사 시험이 제일 먼저 봤어요. 시험은. 자, 근데 뭐가 좋으냐면 과거에는 그 변호사 시험 자체가 과거에 뭐 지금까지 뭐 오랜 시간 동안 봐온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경력이 좀 짧죠. 이게 짧아서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을 변호사 시험이 베꼈어요. 이렇게 문제 베꼈어요. 근데 자, 최근 들어와서는 자, 변호사 시험 문제를 요 공무원 시험 베낍니다. 그래서 자, 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작년도 이 변호사 시험 나왔던 그 지문들 있죠. 그 지문들이 이제 고해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행정법이 택해서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올해 어떤 것이 나올 건지 미리 알려줘요. 자, 그래서 그 해마다 이제 2017년, 뭐 2018년, 2019년 해서 그 해마다 이제 출제 경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강조하는 게 있고, 자, 전년도에 강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공부한 거하고 올해 공부하는 것은 좀 틀려요. 항상. 그래서 자, 일단 요 시험에서 이제 먼저 출제 경향을 밝혀주는 거고, 자, 또 한편 국회 사무처 8급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국가직, 지방직, 자, 서울시 7급 있죠. 이 7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뭐 9급 시험이잖아 이렇게. 자, 뭐 9급 시험이라든지 경찰직이 쭉 있을 텐데 여기서 요 9급 시험 이제 뭐 국가직 4월달, 자, 또는 이제 지방직은 자, 5, 6월달, 뭐 작년은 6월달이고 올해는 5월달, 그렇지? 이때 보는데 이때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 요 시간 지나서 자, 이제 국가직하고 그 지방직 7급 봐요 시험을. 그래서 국가직하고 자, 지방직 7급 문제. 이 7급 문제가 이제 그 5, 6월 달에 지방직 9급 시험이 끝난 다음에 봅니다. 자, 보는데 요 7급 시험 있죠. 요 7급 시험 예컨대 올해 2018년이면 전년도에 있었던 2017년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이 다음 년도 영향을 줘요. 이렇게. 다음 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시험 보실 때 자, 국가직하고 지방직 7급 문제는 풀고 하셔야 돼요. 항상. 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 이렇게 국어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수월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시험에서 자, 변호사 시험하고 국회 사무소 8급이 제일 어려울 거고, 자, 두 번째 가시면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7급 문제가 딱 봤을 때 더 어려운 거냐? 일단 7급 시험은 어려워요. 7급 시험은. 그래서 이제 7급 시험은 고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뭐 고시보다 이제 더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7급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7급하고 9급을 같이 공부한다고 하셨을 때는 제가 말 좀 말려요. 그래서 일단 9급 한 다음에 7급 하라고. 왜냐면 두 가지 같이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뽑는 인원이 적어서 적기 때문에 자, 일단 9급부터 합격한 다음에 같이 나중에 7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말리긴 하는데 뭐 다 개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요 7급 같은 경우는 요 7급하고 9급 있을 텐데 시험 난도는 이제 거의 유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7급 문제가 더 어려운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9급 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는 자, 뭐 난이도 문제에서 7급 문제가 더 난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범위가 총론 파트하고 강론 파트 자, 요 두 가지가 포함돼 이렇게. 자, 근데 요 강론 파트가 만만치 않아요. 요 강론 파트에서 이제 7급 수험생들은 한 4문제에서 5개 나와 이렇게. 자, 이 정도 나오는데 4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데 이게 요 강론이라는 것은 그 개별적인 법률이 있죠. 그 개별적인 법률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강론 파트는 공부해도 못 맞추는 게 많아요. 공부를 해도 못 맞춰요. 그런 문제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한 문제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총론 파트만 빼고 강론을 봤을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강론을 빼고 총론 파트만 딱 봤을 때는 일단 9급 문제하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자, 다만 이제 강론 파트가 포함됐는데 요 강론 파트가 많이 풀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마음적으로 이제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지. 일단 총론 파트만 봤을 때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제가 9급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9급은. 자, 그럴 거고. 자, 다음에서 이제 경찰행정학과인데 일단 경찰행정학과는요 그 시험 문제가 좀 전형적이에요. 전형적이라서 뭐 구석에는 잘 안 내는데 다만 이제 그 경영과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경영과는 조문을 좀 많이 내요. 조문을. 그래서 조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문을 바꿔서 내는 게 많기 때문에 행정 관련 법령이 있어요. 뭐 행정 관련 법령에 있는 조문 좀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경영과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교육행정지 문제는 그냥 얘기하기 싫어요. 얘는 얘기하기 싫고 항상 제가 욕하는데 교육행정지 문제는요 지금 이제 그 교육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지금 행정적 문제가 되게 좋아요. 행정적 문제 되게 좋고 뭐 신경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교육행정적 문제를 딱 봤을 때 한 10년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평가원인데 뭐 올해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낸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올해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라도 인사혁신처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자, 일단 문제가 좀 과거지향적이고 뭐 수험생한테 좀 부담을 주는데 일단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근데 공부를 한 수험생은 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왜냐하면 공부한 만큼 이게 공부한 그 분량에 비해서 공부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공부한 수험생이나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나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그 공부한 수험생이 좀 불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교육행정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문 자체를 정확히 내는데 두루뭉실 냅니다. 두루뭉실. 지문 자체가 봤을 때 어떤 것을 어떻다 딱 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포함돼서 내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들은 생각이 많잖아. 공부 안 한 수험생은 딱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예가 항상 그 법은 원칙과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 틀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한테 좀 불리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이제 교육행정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자 그런 특징이 있고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문제는 항상 욕합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가시면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 시험은 더. 그래서 이제 군무원 시험은 지금 자, 문제도 공개 안 돼요. 다른 시험은 다 공개되고 있는데 군무원 시험은 문제 공개 안 되고 뭐 국방부라든지 해서 이제 그런 데에서 그 자체도 내기 때문에 자체도 내고 있고 문제도 공개 안 되고 어떤 게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시키는데 복원된 문제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냈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 많고 그래서 일단 군무원 시험도 그렇게 문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중에서 문제를 정성껏 만드는 것은 국가직이에요. 항상. 그래서 국가직 국어 문제 제일 좋습니다. 문제가 아주 깔끔해요. 응? 깔끔하고 쌈박하고 하여튼. 응? 그래서 이제 제일 좋고.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 문제는 좀, 문제 딱 봤을 때에서 좀 정성 들였고 풀만하다. 그렇죠? 잘 만들었다 생각 드는데 또 그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전국서 다 보잖아요. 자, 다 보니까 이제 이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떨어뜨린 시험이에요. 서울시 문제는 떨어뜨린 시험이지. 그래서 이제 지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 지문 자체가 길지 않은데 문제는 어려워요. 서울시 문제는 특이한 문제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마다 이제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시험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거 있어. 뭐냐면 자, 뭐 제가 강조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뭐 제가 강조하는 건데 시험 보실 때 항상 지방직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이 이제 그 행정직이면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을 목표로 삼는데 지방직을 목표로 하지 말고 국가직을 목표로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국가직을 목표로 하셔야지 지방직이 무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시면요, 국가직은 그냥 보는 시험이야. 시험 삼아서 보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방직까지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보실 때 국가직을 목표로 삼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뭐 저도 이제 시험을 꽤 많이 봐봤어요. 그래서 수험생 마음을 잘 아는데 시험을 꽤 많이 봐봤어. 근데 이게 공부한 거하고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아. 내가 공부했는데 올해 가보니까요, 진짜 이게 시험 문제가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갖고 이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했던 유형과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그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나하고 맞는 시험이 있어. 이렇게 가끔 이제 시험 저도 하도 많이 봐봐갖고 잘하는데, 그래서 시험 딱 봤을 때 내가 공부한 거하고 또 딱 포인트가 딱 맞아. 그때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언제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시험이 서울시인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국가직을 타겟으로 삼으셔갖고 시험을 모든 시험 다 봐야 됩니다. 일단 수험생이니까 모든 시험 다 보고서 합격한다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그렇지? 어디 갈 건지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든 시험을 보다 보면요, 자기가 공부한 거하고 딱 맞아서 이제 맞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 시험이 나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응? 그래서 공부한 거하고 시험 문제 틀려요. 자, 그래서 시험을 좀 보다 보면 자기하고 이제 맞는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다 봐야 됩니다. 다 보시고서 이제 자기하고 맞는 그 시험의 운대가 맞았을 때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그 시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그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인 건데, 일단 출제 경향이 있죠. 출제 경향에서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우리 기본서 가시면 기본서 어딜 펴셔도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기본서 딱 피시면 아무나 펴세요. 피시면 거기 판례 있죠. 자, 판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출제 경향에서 판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50%에서 뭐 80%가 판례 비중인데, 자, 판례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제율일지라도 판례를 좀 많이 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공무원 시험 이제 그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고 지금 직접 출제합니다. 직접 출제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출제위원들은 이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수험생의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설 같은 거 냈을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 어때? 판례는 과거에 있었던 100%의 객관적 진실이에요. 판례 냈을 때는 문제 시비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례 문제를 좀 출제를 많이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판례가 이제 시험 출제에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판례가. 근데 이 판례가 보세요. 지금 50%에서 85 해놨는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문 중에서 80개다. 자, 80개면 그 80개 지문 중에서 거의 한 70개가 판례 지문이에요. 거의. 그래서 거의 다 판례로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거의가 판례가 중심인 건데, 근데 시험마다 좀 틀려서 이게, 그렇죠? 틀려서 군무원 시험은 그렇게 판례가 좀 많지 않습니다. 판례 비중이 좀 낮아지고, 아까 교육행정직도 판례가 좀 낮아지면서 그 일반 이론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50%에서 85 한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시험을 평가한 건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9급을 공부하시는 분은 판례가 거의 80% 이상이다. 그렇죠? 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법령 파트. 자, 법령이라고 해서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꼭 보실 그 법이 있어요. 자, 법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세 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보시면.
자, 행정절차법,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자, 네 번째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자, 다섯 번째 가시면 개인정보보호법 나오는데 이 법 중에서 행정절차법 있죠. 이 행정절차법은 되게 중요한 법이에요. 자, 중요한 법이라서 지금까지 뭐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출제가 안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얘는 자,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제가 기출문제 이제 봤던 것 중에서는 이 행정절차법이 자, 통일시험이야. 자, 통일시험에서 세 문제까지 나온 적 있었어요. 세 문제까지. 그래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도 거의 나와요. 얘도. 자, 거의 출제 비중이 뭐 70% 80% 이상입니다. 얘도. 자, 거의 나올 거고. 근데 자, 요 두 가지는 거의 나오고, 그죠? 근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자, 요 개인정보 보호 있죠? 자, 얘는 이제, 자, 번갈아가면서. 자, 올해 개인정보 나왔으면, 뭐, 다음에, 뭐, 질서 위반 규정 나오듯이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 자,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가, 그죠?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그죠? 다 보시고, 더 나가서 여기다 두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자, 두 가지 더 추가하면, 자, 중요한 법령이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하고, 자, 또 한 가지가, 자, 또 한 가지 법령은 행정소송법. 자, 행정소송법 이런 법이 있어요. 자, 이런 법이 있어갖고, 안 써도 돼요. 응?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다시 나중에 알게 돼요. 응? 자, 알게 되고, 또 처음 오셨는데, 기본서를 애인처럼 아주 소중히 다루세요. 기본서를 소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본서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기본서가 지금 단거나 지금 제목이? 지금 단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서 죽으실 때 처음에 이제 막 볼펜 갖고 글 죽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반복 수업입니다. 자,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셔서 이제 막 볼펜 갖고 줄을 그시면요. 볼펜 죽었어요? 자, 볼펜 갖고 죽으시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힘들고 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뭐냐면 제 기본서는 다른 수험사 같은 경우는 옆에 날개라고 해갖고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뭐 국어라든지 보시면 옆에 이제 날개 달려갖고 옆에 이제 이렇게 뭐 OX 문제 이렇게 쭉 들어있어. 그래서 본문 내용이 있고 옆에 이제 날개 달아서 이제 OX 문제 드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날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날개 별로 안 좋아해요. 응? 제 성향이 그냥. 응? 모든 수험생 성향인데 어차피 제 기본서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날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본서 날개 안 달면서 저는 날개를 왜 안 달냐면 날개 달면요 일단 시선이 분산돼요. 시선도 분산되고 옆에까지 봐야 되니까 자꾸 신경 써요. 이게 신경 쓰이고 자, 또 한편 날개 달면요 그거가 그 날개에 있는 OX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본서가 가독성이 없어져. 그래서 기본서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옆에 날개 봐야 되니까 한 페이지 보는데 몇 분씩 걸려, 그지? 한 페이지 보는데 몇 분씩 걸리고 한 시간 내내 봐도 몇 편이 못 나가고 아주 짜증납니다. 응? 그래서 저는 날개 제일 싫어하고 OX 문제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OX 문제. 그래서 OX 문제를 왜 풀까죠? 그래서 이제 OX 문제 풀기보다는 차라리 객관식 문제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OX 문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날개 싫어했었어요. 날개 싫어했었고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날개 달면 진도 못 나가잖아 지금. 오늘 나갈 분량이 있는데 분량도 못 나가고 또 한편 OX 문제 왜 안 좋아하냐면 OX 문제가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체크하는 건 좋은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OX 문제, 객관식 문제 한 페이지 푸는데 만약에 1분 걸리면요. OX 문제 한 페이지 푸는데 3분 걸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OX하고 날개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기본서는 OX하고 날개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냥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그래서 그 아까 뭔 얘기하다가 다시 왔는데 그 얘기가 했었네, 그지? 요새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제 까먹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서를 잘 그 애인 다루듯이 소중 다루셔갖고 처음에 이제 한 4번 5번 반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반복해 봐야 되는데 자꾸 기본서에다가 볼펜 갖고 줄그시면요, 줄도 이제 볼펜 갖고 시는데 또 자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막 손을 막 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몰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을 텐데, 그죠?
저는 그런 게 좀 신경 써요. 저는 그런 게 신경 써요. 이게 줄을 잘 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줄을 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객관식 문제 갖고 이제 쭉 정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서 공부하시고 자 객관식 문제 갖고 공부하시는데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요 객관식보다 기본서가 좋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이지 객관식 문제는 제가 봤을 때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객관식 문제는. 근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의 기본이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만 아시면 그런 문제 다 풀 수 있는 건데 단지 이제 문제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지금. 이론 공부에도 문제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기본서 공부하고 객관식 문제 공부하시면서 객관식 문제 등에 대한 어떤 스킬이 생기면 자 나중에 객관식 문제 보니까 기본서 보시면 돼 그냥. 기본서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요, 기본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기본서 한 거 쭉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 처음 오신 분들, 자, 공부하실 때 내가 이제 만약에 자, 2019년 국가지 이제 시험 남았어. 한 달 남았을 때 어떤 기본서 내용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 건지 미리 다 예상해서 다 줄 권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줄만 잘 그시면 이 기본서 기본서 뭐 1000페이지 넘는데 하루만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뻥친다고 하시는데 뻥친 거 아니고 제가 다 해봤어요. 다 예전에. 저 공부할 때 하루에 몇 편쯤 하루에도 이제 공부할 때 마지막 시험 볼 때는요 하루에도 몇천 페이지 보고 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줄 잘 거셔야 됩니다. 줄을 잘 거셔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중요치 않은지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첫 번째 공부하실 때 줄 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줄 글 필요 없고 줄 그실 때도 처음 공부하실 때는 볼펜 갖고 하지 마시고 연필 갖고 항상 연필 갖고 그시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또 살 거예요. 또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연필 갖고 그시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거 왜 넣은 내가 줄 왜 그어놨지? 뭐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질문은 이제 지우시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1년 뒤에 내가 이 기본서 봤을 때 어떤 것을 봐야 될 건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건지를 잘 생각하셔서 줄 글 때 잘 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을 잘 그신 다음에 그 줄 거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보실 때 자 줄만 잘 그시면 자 하루에도 다 1000페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 그죠? 그냥 기본서를 아까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요 5가지 법령이 있어. 이 5가지 법령에다가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7가지 법령이지. 이 7가지 법령에서 자 아마 세 문제에서 뭐 지방직 같은 경우는 법령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직은 판례가 중심이라면 지방직은 판례가 중심이지만 법령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법령 파트가 뭐 출제가 많이 될 때는 뭐 5문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요 판례하고 결국은 법령 요 2가지지. 요 2가지만 아시면 다 끝입니다. 우리는 그지? 자 그렇고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다행스러운 것이 문제 중에서 이제 판례하고 법령이 있죠. 자 이게 있고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 학자들 견해가 아니라 학설인데 학설. 자, 학설이지 이렇게 뭐 다수견에 소수견에 학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학설 자체는 공무원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가 좀 많이 안 돼요. 자, 학설까지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릴 겁니다. 근데 자, 다행스럽게도 이 학설까지 공부 나오잖아요. 학설 나오면 공부하려고 두 배 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학설은 안 나오고 자 어차피 이제 판례잖아요. 자 법원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설 자체는 중요치 않다. 다만 이제 제가 그 수업 중간마다 이 부분은 학설 자체가 중요하니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자 별말이 없으면 그냥 학설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세 번째 이론인데 이론과 관련돼서는 그냥 이론이 뭐냐면 그 기본적 개념이야. 개념 묻는 것들. 자,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존속력이 무엇인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무엇인지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 물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요, 그냥 처음 공부할 때 일순할 때 처음 공부할 때 기본적 개념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틀리신 분은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아니 일순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죠? 그거 틀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얘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자 다음 네 번째 이제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라고 해서 케이스 문제. 자 케이스 문제라서 어떤 그 사건이죠. 사건을 준다면 해결하는 거야 지금.
자, 요 케이스 문제인데, 자,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요 케이스 문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세 문제, 그 출제가 많이 될 때는 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뭐 기본 그 교재에서 어디 가시면 되냐면, 자, 교재에서 69페이지. 자, 69부 가시면, 자, 그 69페이지에서 그 신뢰 원칙의 위반 효과가 나오는데, 자,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69페이지 가시면 사례 문제 나오지? 자, 사례 문제. 자, 구판은 67페이지예요. 자, 구판은 67, 자, 심판은 69.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거기 사례 문제로 이론 이야기 나오잖아. 이론 이야기. 되게 있을 텐데 이런 식의 그 사례 문제 어떤 사건이지 이제 사건을 준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해결하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사례 문제인데 근데 요 사례 문제가 저번에 한 2년 전인가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었는데 뭘 발표했냐면 앞으로 이제 법학 문제에서는 요 케이스 문제, 사례 문제를 출제 많이 하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전국 과목 등에 대해서 사례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직에서 뭐 한 세 문제 정도가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는 사례가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자, 이 정도 사례 나올 거고 어떤 시험에서 사례가 좀 많이 나오냐면 국가직 문제에서. 자, 국가직 문제는 사례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지방직하고 이제 지방직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아까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은 거의 없어요. 사례 문제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사례 문제 나왔을 텐데 요 사례 문제는 거의가 다 판례 문제입니다. 요 판례를 사례화시켜요, 이렇게. 자, 어떤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을 사례화시키기 때문에 거의 자, 일단 사례 문제는 판례 문제하고 유사하다. 그렇죠? 판례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례 문제도 판례라면 결국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하실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판례하고 법령 이 두 가지지 뭐, 그렇지? 이 두 가지인지 아시면 끝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공부 방법인데, 자, 처음 공부하실 때 1순환하고 이제 두 번째 공부하실 때가 좀 다르겠지. 자, 처음 공부하시는 이제 1순환 분이신데, 1순환 공부하실 때는요, 자,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 법률 용어입니다. 자, 법률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의학 드라마, 자, 의학 드라마 보시면 그 의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의학 용어를 우리가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 잘 모르듯이 이제 법률 용어도 어떤 현상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자,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많이 나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자, 그 법률 용어 있죠. 그 법률 용어를 파악하는 게 좀 힘들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항상 법은 그래. 항상 법은요, 순서가 그래. 항상 목차가, 순서가 첫 번째가 의의야, 그치? 의의, 개념. 자, 의의. 자, 의의. 자, 두 번째는 요건. 자, 세 번째는 효과. 자, 효과 이렇게 나오는 텐데, 자, 요 의의 이제 의의. 예컨대 자, 국가배상이다. 자, 국가배상 청구한다면 국가배상이 먼저 나오겠지. 이제 의의가 나올 거고, 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예컨대 자, 요건 이제 첫 번째가 공무원이 했을 것. 자, 공무원이 했을 것. 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요건은 뭐 직무집행 중에. 자,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세 번째는 공무원이 이제 이 직무를 자, 집행했을 때 자, 공무원 직무가 위법일 것. 자, 위법일 것. 자, 뭐 고의나 공무원 측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그치? 자, 네 번째에서 예컨대 자, 공무원이 직무집행해서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것. 다섯 번째는 자, 이 직무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 있을 것. 이것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건 있지 않습니까? 요 요건만 공부하시면 요건 공부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요건을 공부하시면 요 개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요, 뭐 개별적 내용까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 집중하시면 되냐면 요건이지, 요건하고 의의 요 두 가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응? 어차피 뭐 두 번 공부하고 세 번째 공부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자, 반복해야 되니까 의의하고 요건 요 두 가지만 좀 집중해서 공부하셔갖고 이 중에서 이제 그 관련 법률 용어지. 자, 관련 법률 용어를 파악하시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자, 법에서 쓰는 용어가 되게 많아. 예컨대 뭐 공정력이 있다. 여기 공정력 있어. 공정력 있으면 자, 이 공정력에 대해서 저한테 수업을 1시간 정도 들으셔야지 이 공정력이 뭔지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력이라는 것이 어떤 낱말풀이한 그 사전이지, 사전 봤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내용까지 파악하셔야지만이, 요건까지 파악하셔야지만이 요 공정력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자, 전반적 내용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법률 용어지, 그 법률 용어하고 요건 정도
자, 요건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일단 1순환은 무난히 갑니다. 자, 충분히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 파악하시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용어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1편부터 시작해서 4편까지 갈 거 아니야, 이렇게? 4편까지 공부할 건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자, 1순환인데, 1순환 보세요. 1순환이 지금 정독이에요, 속독이에요? 1순환은 속독이지? 자, 빨리 보는 거 빨리. 그래서 왜 빨리 보냐면, 자, 1편 공부할 때, 우리가 1편 공부할 때 4편 얘기 나옵니다. 자, 4편 공부할 때 또 1편 얘기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법학은 처음부터 그냥 고급이에요, 고급. 뭐, 초급, 중급 있을 때 우리는 초급 없어요. 초급, 중급 있느냐, 그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뭐야? 처음부터 고급. 그래서 이제 1편 공부하실 때 4편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4편 공부할 때도 1편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4편까지 가봐야 해, 빨리. 4편까지 가봐야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순환을 빨리 끝내시고, 이제, 끝내시고 두 번째 공부할 때. 자, 이 순환이지. 자,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 쉬워지고, 이제, 자, 뭐 두 번째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얘기하기를, 아주 처음 순환 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 순환 공부할 때는요, 그냥 안 들렸던 그 지문들이 있죠. 그런 지문이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좀 실력이 쌓여요. 1순환 때는 들어보는 거고, 자,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자, 실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등에 대해서 수업하는지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2순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2순환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한 번 딱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죠? 되게 안타까운데, 두 번째 들을 때부터 이제 어때요? 이때부터 막 실력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죠? 한 번 딱 듣고 그냥 가버려. 그죠? 아니, 1순환은 그냥 걔네만 알았는데, 걔네 말고서 가시면요, 걔네 말고서 시험장 가면 점수 나오겠어요? 점수 안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한 바쁘셔도 2번은 들어야 됩니다. 연속해갖고. 연속해서 2번을 들으셔야지 1순환 하는 보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듣고 가버리시면 두 번째 안 듣고 가시면, 그렇죠? 다시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간만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자, 첫 순환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자, 끝내서 이제 들으시고, 자, 두 번째 들을 때부터 이제 좀, 공부할 맛이 난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순환을 속도 끝냈어. 자,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지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요건이라든지 다른 내용까지 이제 이해했을 거고. 자, 3순환인데, 자, 세 번째 순환입니다. 세 번째 순환 공부하실 때는 속독이겠어? 정독이겠어? 세 번째 순환은? 정독하셔야지, 정독을. 정독하시라니까 또 그래요. 정독하라니까 또 정독의 의미를 오해하셔갖고, 제가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수험생 보면요, 여기까지 새까매요. 여기까지만 새까매고, 앞에 이제 통채행인데, 앞에 오늘 공부하실 것이 통채행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 실전 봤더니 통채행이 100% 다 맞추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100% 다 맞춥니다. 다 맞추고 이제 통채행이 수업한다니까 자기가 와서 수업하겠대. 자기가 통채행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까지 색하면 이렇게 앞에까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는 게 정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게 정독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독이라는 것은, 자, 공부하시면서 가장 약한 부분. 자기가 공부했더니 나는 다 알겠는데 행정쟁송 파트를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면 행정쟁송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을 파는 거야. 이렇게 파면서 이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지. 그게 정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공부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정도 공부했으면, 그렇죠? 일단 전반적인 내용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을 줄이시려면 다른 지문은 앞에 지문 다 맞춰 통책 맞히는데 왜 맨날 통책 봐야 됩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통채기 지금까지 몇 번 봤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통채기 보지 마시고, 그렇죠?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내가 공정력 모르겠다, 그렇지? 자, 또는 존속력 모르겠다, 그렇지? 자, 또는 행정소송에서 뭐 집행부정이 모르겠다면 그 부분을 이제 딱 집어서 공부하는 거지, 모르는 부분만.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시는 게 정독입니다. 그래서, 자, 뭐 세 번째 상에서는 정독하시면 되고, 자,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영어 학습인데, 뭐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영어예요. 자, 강조하는 영어고, 지금 행정법을 수업하고 있는데, 영어를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영어를. 자, 왜냐면, 오늘 오신 이유가 행정법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치? 행정법 공부하러 오신 겁니까? 합격하려고 온 거야, 지금. 합격하려고 온 거야, 그쵸? 근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수험생 중에서 50%가 영어 꽈락입니다, 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영어가 꽈락이 40점인데 50%가 다 영어 꽈락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에서 이제 요 영어가 이제 공부가 돼 있으면 영어가 일정 점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가 점수가 나오시면 자, 그런 수험생은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 안 됐을지라도 다음 시험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이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영어를 공부 안 하신 분은 항상 100% 떨어집니다. 100%.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 자체가 지금 많지 않아요. 5과목이잖아. 자, 5과목인데 이게 만약에 시험 과목 7과목이다. 그죠? 7과목 정도 되고 컷이 있죠. 한 70이다 하면 저는 영어 공부 안 해요. 아, 시험 과목 7과목이고 컷이 70이다 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처음에 40 맞고 딴 데서 버텨주면 되잖아. 그치? 뭐하러 영어를 공부해.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럴 텐데 일단 시험 과목도 5과목이고 컷이 거의 80 넘어요. 자, 80 넘는다면 영어가 안 됐으면 100% 떨어집니다. 얘는. 그래서 자, 요 그 공부하실 때 영어가 돼 있는 분하고 안 돼 있는 분하고 점점 시간 지날수록 항상 그 간격이 벌어져. 이렇게 항상 간격이 벌어지니까 초창기에 빨리 잡으셔야 돼요. 초창기에 빨리 잡으셔야지 일단은 영어가 좀 잡혀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 좀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다른 과목은 거의가 암기 과목이지 않습니까? 다 한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도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한글이니까 이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렇지? 생각해봐 지금 공부한 지 꽤 됐죠? 오래된 친구지? 어딘지부터 했어요 공부? 초등 때부터? 초등 때부터 했겠지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했어. 지금 10년 이상 했어. 10년 이상 했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잘해요? 아, 그 오랜 시간 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잘하시냐고.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잖아. 그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자,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자,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저는 독일어 공부했는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단어가 암기해도, 단어가 거의 유사해서 단어 암기해도 맨날 암기가 안 돼. 저 맨날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어느 애가 보니까요, 제가 그 독일어 공부하는데, 이게 어떤 과목이 있을 때 그 과목이 좀 재밌고 그죠? 좀 정해가야지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이렇게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책을 꺼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독일어는요, 제가 항상 마음이 항상 이렇게 정이 안 가요. 그치? 항상 해도 안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게 정이 안 가요? 아니, 정이 안 가니까 손이 이제 안 가겠지. 책을 안 꺼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어느 애가 보니까 한 달 동안 딱 했는데 3페이지가 들어있더라고. 3페이지가. 책상에 3페이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가.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그 공부하시면서 미루시면 이게 영어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한두 시간 정도는 영어로 공부하시고 오셔서 자,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수험생이니까 좀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자, 빨리 일어나시고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했던 말씀이 있는데 저 수험생한테 공통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남자는요 그냥 밥 먹고 나가래요. 귀찮대요. 집에 있지 말해. 응? 나가야지 뭔가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배울 게 있다고 하면서 남자는 밤 되면 들어오래. 낮에는 나가 있으래. 나가 있으래서 이제 나가는데 마찬가지야. 수험생도 집에 있지 마시라고. 수험생도 밥 먹으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셔야지. 집에 있으면요, 이게 보세요. 집에 있으면 일단 뭐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원래 편해,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침대도 있고 가끔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단축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그렇지? 자, 집에서 공부하잖아. 공부하다가 이제 TV 한번 켜지? TV 한번 켜는 순간 3시간이야 이제, 그렇지? 3시간 되는 거고, 그죠? 자, 컴퓨터 한번 키는 시간, 한번 키면 이제 또 3시간인 거야, 그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자,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면 다른 수험생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나오셔서 도서관 가시든지, 뭐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시든지 해갖고, 일단 다 정하셔갖고, 아침에 나오셔서 이제 일단 영어 공부하시고, 학원 수업 듣고, 그 다음 가서 이제 뭐 자습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옆에 가시면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가시든지 해갖고, 자, 저녁 시간까지 공부하시고, 집에 가실 때 공부할 거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집에는 쉬는 공간이에요. 그치? 집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집에 쉬는 공간이니까 집에 가셔서 푹 쉬고 오세요. 푹 쉬고서 다음날 다시 학원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영어는 이제 자, 영어 공부하시는데 항상 뒤로 미루지 마시라고. 자, 오늘 행정법 수업 듣고 자, 복습하고서 이제 다음 그 남는 시간에 영어 해야지 하시면 오늘은 못 합니다. 항상 뒤에 하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셔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셔갖고 영어부터 하시고 수업 들어오세요. 수업 들어오시고 자, 영어 공부 안 하셨으면 오늘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서 자, 영어 공부 안 하셨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응?
들어서 뭐 할 거야? 저 어차피 떨어질 건데. 이거 안 되면 떨어질 거 아니야? 저 어차피. 그러니까 영어 안 돼서 떨어질 건데 뭐 법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영어를 좀 빨리 단시간에 잡으세요. 그래서 이게 빨리 잡히면요, 이게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 수험 생활이 좀 더 쉬워집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두 번째인데, 자, 이순환이 이제, 자, 이순환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아까 봤듯이, 자, 1순환 때 이제 그 법률 용어 있었어요. 그 법률 용어를 파악했는데, 처음에는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뭐 저도 공부할 때 몰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했다면, 자, 이제 두 번째 순환은 사평까지 갔다 왔어. 행정구제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그 귀에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 수월할 건데, 그래서, 뻥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두 번째부터는 좀 수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수업에서 이제 1편 공부할 때 4편 얘기했을 때 4편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정 소송 얘기한다. 그래서 행정 소송까지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이 소송 내용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들으실 때 조금 그 내용 자체가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일단은 이제 듣기는 편해요. 자, 듣기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쉬워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1순환 때 공부해서 이렇게 1순환 때 기본반인데 1순환 때 요 기본반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기본반에서 지금 기본반이잖아, 지금. 자, 기본반을 공부했을 때 자, 지금 이제 6시간씩 해서 8주니까 이제 거의 뭐 40시간밖에 안 되겠죠? 시간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본반에서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판례도 이제 어떤 게 중요한 판례지만 시간적 문제 때문에 다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 못 하기 때문에 기본반 시간에 한 요만큼 얘기할 거야. 그치? 이만큼 정도 얘기합니다. 할 거고 이제 다음은 두 번째 보시면 자, 뭐 심화 수업인데 요 심화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 우리 학원은 자, 요 심화가 좀 잘 돼 있어요. 자, 심화 수업에서 이제 뭐 스텝 2지 이제 자, 요 심화 수업에서 기본반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자, 심화를 합니다. 근데 요 심화 수업이라는 것이 심화만 하는 것은 아니야. 심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뭐 기본 플러스 심화합니다. 자, 기본 플러스 심화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 다 해주고 이제 심화하면서 그 나올 판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심화에서 이제 어때요? 심화에서 이제 이만큼 가겠지 이제. 자, 처음에 이제 기본반에서 이만큼 공부했다면 심화반에서 이제 넓혀서 다 공부하겠지 이렇게. 공부하겠죠? 공부하니까 요 이제 기본반에서 들었던 수업이 있어요, 이게. 자, 기본반 수업에서 들었던 이 기본 이론은 좀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심화 있죠. 요 심화에서 이제 또다시 어려워집니다. 또다시. 자, 그래서 이제 요 심화까지 공부하셔야지 객관식 문제가 풀려요. 기본반 수업을 들으시면 객관식 문제 안 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듣고 이제 자, 두 번째까지 심화 들었어. 심화 들으면 여기까지 공부하고 난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범위가 다 정해져 이제. 자,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 정해진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요 기본 개념하고 용어 때문에 어려울 거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자, 요 기본 내용을 알았는데 요 심화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겁니다. 심화 때문에. 그래서 공부량이 어때요? 기본만 듣고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심화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겠죠? 기본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부담 느끼겠지 이제. 그래서 두 번째까지 넓혀줘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자, 범위가 다 정해졌으니까 세 번째 가서는 어느 범위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를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려요. 내용까지. 근데 우리가 기본반 수업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심화 내용까지 다 할 수 없어요. 엄청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본 수업 다 끝내려면 한 10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100시간 정도 해야 될 거고 아마 이제 노량진에서 봤을 때 뭐 국어 같은 것은요. 기본 수업이 1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 되게 오래 걸릴 수업인데 불구하고 40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 개념하고 어떤 요건 자체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린 거고 요 기본반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기본반이 전부는 아니고 심화해서 보충하셔서 넓혀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권하는 방법인데 기본반을 요 기본 어차피 심화해서 어차피 기본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기본반 수업을 한 번 정도 들으시면 돼요. 한 번 정도. 다만 심화를 듣는다는 전제에서. 그치? 그래서 이제 기본반 수업을 한 번 들으시고, 자, 기본반 수업을 두 번 들으시고, 심화를 한 번 듣는 것보다는 기본반 수업을 한 번 들으시고, 심화 두 번이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심화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 알겠어요? 또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반 수업을 기본반 수업을 한 번 들으시고 심화를 두 번 듣는 게 낫습니다. 방법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좀 그 시험 출제에서 출제될 분량이 많다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들으신 분은 이제 아까 이론 학습에다가 이제 아까 심화 학습 추가합니다. 자, 심화된 내용까지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기본도 안 됐는데 심화 들어도 됩니까 하는데, 그렇죠? 기본도 안 됐는데 심화 들어도 됩니까? 기본만 하실 거예요 맨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기본이 안 되는 것은요 2개월 지나도 5개월 지나도 기본 안 돼 있습니다. 10개월 공부하셔도 기본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게 기반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이 되는 법이 민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법이 있어. 그런 법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 다 아시고서 행정법 이해하겠다 하시면 공부 10년 해야 돼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심화해도 되는지 하는데 기본만 아시려면요 기본만 하셔도 한 1년 걸립니다. 그럼 항상 기본만 하실 거냐고.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점수 따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데 기본은 계속 이제 시간이 잘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의 시간 문제인 거지. 그렇죠? 기본만 공부했다고 해서 기본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 거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아까 기본 이론이잖아. 요 기본 이론 플러스 이제 심화하는 거야 이제. 자, 심화해서 두 번째를 들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가시면 이제 두 번째에서 요 심화 듣잖아 이제. 요 심화 들으면 기본서 내용을 심화 수업에서 거의 다 해줘요. 자, 판례를 거의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 심화 수업을 들으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자, 요 심화 수업에 이제 이론만 공부하시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들으시면서 2개월 동안 객관식 문제 한 거 사셔갖고, 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기출 문제가 있어. 기출 문제집. 자, 기출 문제집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예상 문제집. 자, 예상 문제집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있어 이렇게 이런 책이 있어 이렇게. 서점 가시면. 자, 이게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법은 요 기출 문제에서 80% 나옵니다.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행정법 좋은 점 뭐냐면 좋은 점은 시험장 가셨을 때 그 문제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거의 80%가 80%가 기출 문제니까 어때요? 낯선 문제들이야 다 익숙한 지문이야. 다 익숙한 거야,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신규 문제 좀 되겠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 요 기출 문제에서 아직까지는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집 중에서 어떤 문제집이 수험생한테 가장 좋은 거냐면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죠? 다 보면 좋겠지만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자, 얘가 다 제일 좋은 문제집이고, 그래서 이제 요 기출 문제집인데 다 보면 좋겠죠? 근데 얘만 1000페이지 넘어요. 자, 요 기출 문제집 거의 1000페이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페이지 넘는데 여기다 요거 플러스 하면 되게 양이 많아지겠지? 그렇지? 자, 굉장히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예상 문제하고, 자, 이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가 이제 자기가 만든 문제야. 근데 자, 저자가 만든 문제는요 일단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요 기출 문제집. 요 기출 문제집을 한 거 사셔갖고 1000페이지 이상 이거 사셔서 한 번 보지 말고, 그렇죠? 자, 예컨대 분량이 작잖아 이렇게. 분량이 적은 문제집을 여러 권 보지 마시라고. 자, 이런 문제집은요 실력이 안 늘어요. 차라리 이제 분량이 많은 문제집이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항상 양에서 질이 나와요.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야지 질이 좋아져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가끔 이제 집에서 뭐 합니까? 셀카 찍지? 셀카 찍으시면요 100개 찍어야지 한 개 건지지? 그렇잖아. 일단 양이 많아야 돼. 그렇죠? 분량이 많아야지 그 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그렇죠? 자, 분량이 풍부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문제집이잖아. 이런 문제집이고 구급송생, 행정지 9급인데 행정지 9급 공부하신 분은 일단 1000페이지 넘어야 됩니다. 아까 경영과라든지 아까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교육행정직 그런 분은 한 800페이지 정도?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 일단 행정지 공부하신 분은 1000페이지 이상 되는 문제집, 요거 문제집 한 거 사셔갖고, 자, 사셔서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자기하고도 맞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시고, 자, 어떤 거 살지 모르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이거 사셔갖고, 이 문제집 한 권 사셔갖고, 자, 다음 내용까지 한 두세 번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자, 한 권 책을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개의 책을, 분량이 적은 여러 개의 책을 잡다하게 푸는 것은 실력이 안 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풍부한 책을 사셔서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일단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꾸 이제 공부하시면서 수험생은요, 공부하시면서 분량 늘리는 거 아니야? 분량 늘리는 거야. 자꾸 공부하시면서 줄이는 거야, 이렇게. 줄여서 공부하는 거지. 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서 한 권. 자, 기본서 한 권하고, 요 기본서 한 권, 제 기본서 괜찮습니다. 잘 써져 있어요. 제 기본서. 나름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각각의 책마다 이제 그 저자의 성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 기본서는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하여튼. 그래서 일단, 자, 제 기본서 괜찮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객관식 문제 한 권. 그치? 일단 그 두 권만 있으면 돼, 일단. 최소한.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이제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되니까 자꾸 객관식 문제집 얇은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얇은 문제집은요, 그냥 즐기는 거야. 문제를 즐기는 거지.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얇은 문제집을, 얇은 책을 사셔서 여러 권 책을 사셔서 보는 것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일단 자, 두 권 책을 다 보겠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0%가 기출문제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요 기출문제만 다 푸셔도 일단 80을 갑니다. 최소한. 자, 그래서 이제 점수를 80까지 빨리 올리셔야 돼요. 80까지 빨리 올리시고, 요 80에서 이제 요 80까지 올리는 기간이지, 요 노력하고 80에서 95까지 가는 거, 100점까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립니다. 저도 100점 못 해요. 100점까지는 일단 제 노력하고 안 됩니다. 조상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0점 안 되고, 그렇죠? 안 되고 95까지는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100점은 좀 힘들어요. 100점은 이제 뭐 재수가 좀 맞출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95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95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80까지 가는 노력하고 이 80에서 95까지지 이 노력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비중이. 그래서 이제 요 1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15점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80까지는 올리기 쉬운데 80에서 95까지 가는 것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도달하신 다음에 그다음 가서 이제 80에서 95까지 또 다시 노력하셔서 80에서 이제 95 되시면 점수가 이제 이 정도 되시면 뭐 행정직에서 떨어질 일 없잖아. 영어만 돼 있으면. 그치? 자, 또 한편 이제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 만만치 않아요. 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국어라든지 국사인데 그런 과목은 공부해도 돼요. 공부해도 이제 나중에 뭐 공부해봐서 시험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한 만큼 성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자, 5과목 중에서 최소한 2과목 정도는 뭐가 있어야 돼? 전략 과목이 있어야 돼. 응? 자, 90 이상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략 과목이 봤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전략 과목이 영어가 만만할까? 영어 90은 나올 수 있어요? 영어 90분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영어에서 한 85 맞고 딴 데서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시간이라면. 그래서 일단 영어를 뭐 고득점 전략 90 나오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영어는 그냥 한 85 정도 나오면 딱 고맙죠. 그치? 그렇잖아. 지금 거기까지 올리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국사가 어때요? 국사가 또 만만합니까? 국사가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국어하고 국사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국사는요 엄청난 그렇죠. 그 수많은 년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되겠냐고,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땐 참 재밌는데 이게 수업용으로서 맞잖아요, 그지? 공부할 땐 참 재밌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국사 공부해봤지만 공부할 땐 되게 재밌어요. 근데 시험장만 가면 그죠? 이게 점수가 안 나와, 그지?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도 이제 국가직 9급에서 뭐 엊그저께 이제 학교자 발표했는데 컷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면 국사 과목이 좀 문제가 엄청 이상하게 나왔지 올해. 그래서 엄청 이상하게 나와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사 과목 자체도 공부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아니기 때문에 자, 뭐 개별적인 과목 봤을 때 어때요? 만만한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행정법이 그냥 만만합니다. 제일. 뭐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뭐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행정법이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법이 제일 만만하다. 법은 100을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100은 나온다. 노력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점수가 올라가면 점수가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법이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하고 이제 자, 이 법학하고 그 다음에 한 과목부터 최소한 한 과목부터 해서 이제 일단 전략 과목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전략 과목이 이제 두 과목, 세 과목 정도 있으면 자, 반드시 합격하겠죠. 영어가 일단 전제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아까 봤듯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여튼 행정법이 전략 과목 될 수 있으니까 자, 빨리 일정 점수 올릴 수 있게 빨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 이제 심화 특강을 강조하는데 지금은요, 기본반 갖고는 지금은 점수가 힘들어요. 응? 자,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 심화 우리 학원에서도 심화 강의 많이 열리니까 필요한 과목 이제 필요한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점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행정법상에서 이제 고득점 전략인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자,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뭐냐면 첫 번째가 학문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박사학위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행정법이 지금 시험 과목인데 법학과 처음 가면 행정법은요, 처음에 안 배워요. 자, 1학년 때 보시면요, 1학년 때 법학과 처음 가면 1학년 때 뭘 공부하냐면 민법 통치라고 해서 민법. 자, 민법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 공부합니다. 이런 과목 공부해. 법학에서 기초 과목들. 자, 민법, 헌법, 형법 이런 과목 공부합니다. 자, 이런 과목 공부한 다음에 자, 2학년 3학년 때 이제 2학년 3학년 때 되시면 이때 돼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행정법은요, 자, 민법, 형법, 자, 형사소송법, 자, 민사소송법에서 이런 과목이 이제 종합된 학문이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민법 얘기 나옵니다.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형법 얘기 나옵니다. 헌법 얘기 나옵니다. 이런 기초 학문이 다 포함된 것이 이제 다 포함된 것이 행정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실 때는요, 이런 기초적인 법학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오셔야 돼. 이걸 공부하시고 오시면 행정법은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행정법 자체를 어렵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치? 왜? 기초가 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수험생이잖아. 수험생인데 이걸 공부하려고 민법을 공부해? 민법이 양 얼마인데, 그죠? 민법 5권입니다. 5권. 민법 5권인데, 그죠? 지금 책만 5,000페이지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고 오겠다. 그치? 이걸 공부하고 오겠다. 하시면 수험생활에 한 10년 공부하셔야지. 10년은. 10년 공부하셔야지 이거 공부합니다. 이제 10년 공부하고서 이거 공부하겠지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행정법 자체에 대해서 자, 100% 이해 못 해요. 여러분들은. 저도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알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0%에 대해서 법을 이해할 수 없어. 얘를. 근데 자꾸 뭘 하냐면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이야, 그냥. 학문적 호기심이라서 이만큼 오셔야지 여기서 이제 합격합니다. 그지? 합격하는데 자꾸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공부하다 봤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얘가 궁금해. 그쵸? 자, 이 이론 자체가 궁금한 거야, 이제. 궁금하지? 그래서 자꾸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 생겨. 뭐 합니까? 이제 이거 알려고 이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막. 그냥 민법 얘기 간단히 알면 되는데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뭔지 또 얘를 또 이해하려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막 파고 들어가죠.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막 파기만 합니다, 이거서. 파기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응? 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시기 시작하시면 파기 시작하시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험생한테는요, 제일 좋은 무기가 있어. 제일 좋은 무기 뭐겠어요? 수험생한테 제일 좋은 무기 암기예요, 암기. 그렇죠? 아니 왜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다 이해 안 된다니까, 그렇죠? 100% 이해 안 돼요, 그렇죠? 100% 이해 안 되는 걸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해하지 마시라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뭐 하라고? 저도 똑같이 공부했어. 저도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암기합니다. 아니 암기하면 깔끔하게 맞출 수 있어. 왜?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 판례 지문 자체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면 깔끔하게 맞출 수 있어.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막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 일단 수험 생활이 오래 걸려요. 장수생 지름길이에요. 장수생 지름길.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응?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접근하지 마시고 수험생이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우리는 맞추면 하면 돼. 우리는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해 안 하고 그냥 암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렇지? 그런 것은 암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죠? 암기하셔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왜 이해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교재에서 어딜 가면 되냐면, 자, 145페이지. 자, 교재에서 145 가면 거기 판례가 있어요.
자, 판례가 그 판례 있죠. 그래서 판례에서 농지 계량 조합과 직원 관계는 뭐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하고 직원 관계는 자, 사법 관계 속하나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제가 수업을 했어요. 이거 했는데 우리 학생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 이메일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 농지 계량 조합하고 직원 관계가 왜 저 무엇 때문에 공법 관계인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자가 왔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알 거 없다고. 저도 몰라요. 응? 저도 몰라. 이거 알려면 농지계량 사학과 관련된 법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려면. 근데 지금 얘는 왜 그런지 안 나와. 왜 그런지 안 나오고 그냥 농지계량 조합하고 직원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다. 그렇죠? 저 공법 관계다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아, 걔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런지 안 나와 문제. 응? 아, 왜 그런지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가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하는 거라고 암기하시면 된다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암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판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든지 내용까지 다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 사실관계를 더 말씀드려요. 자, 사실관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런 판례는 내용까지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실 때 자, 학문적 접근하지 마시고 수업에 적합하게 자, 점수만 맞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요런 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게 필요하고 자, 두 번째 자, 강조할 게 뭐냐면 아까 자, 요 6번 있죠? 6번인데 자, 실전 모의고사를 좀 제가 좀 강조하는데 이런 거야. 이번 시험에서 이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수험생이야. 자, 수험생이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공부하실 때? 자, 수험생이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공부를 해야지 뭐 나중에 시험 잘 볼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근데 공부 외에 중요한 것도 있어요. 공부 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부 외적인 면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 당일날 가셔갖고 자, 시험 당일날 가셔서 지금 그 공무원 시험이 지금 100분이에요. 자, 100분이면 어때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문제당 뭐 1분 시간, 뭐 1분 시간 풀어야 되는데 영어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지 거기서 막 그쵸? 뭐 생각해서 푸는 것은 아니야 지금. 그치?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서도 이제 국사가 좀 어려웠어. 국사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사에서 막 생각한 거야. 막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우리 수험생한테 행정법 잘 봤냐고 했더니 저 잘못 봤대. 그래서 잘못 봤다는데 왜냐면 법을 맨 뒤에 풀었는데 앞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법을 딱 풀려고 보니까 8분 남았대. 뭐 7분 남았대. 그치? 8분, 7분 동안 풀 수 있냐고. 딱 봤더니 또 법은 또 지문이 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8분, 7분 남았는데, 자, 제가 항상 이제 항상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12분 내에 풀라고 하는데, 8분 정도 걸렸대. 8분 남았대. 그 8분 내에 딱 남았는데, 딱 펴보니까 지문이 되게 길어. 길고 또 딱 보니까 지문이 길니까 또 어려워 보여. 그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지금? 시험장인데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풀 생각하고 있어? 내년을 막 계약하고 있어, 막 마음속에서. 뭐 내년 기억하고 있겠지?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 분배가. 그래서 분명히 시험장 가시면요 2문제 찍고 나올 거야. 2문제, 뭐 3문제, 4문제 막 찍고 나옵니다. 그거 찍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가 당날 저하고, 자, 공부한 수험생은요 거의 한두 문제 차이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시간 배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보세요. 응?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자 원서 접수하셔갖고 시험장 가서 봐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이제 시간 분배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시간 분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셔갖고 이게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을 때 시간이 좀 남는지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을 때 시간이 부족한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시험장 가서 문제 풀었을 때, 제 문제가 그 시간이 항상 부족했었어요. 한 세 문제 정도? 3문제, 뭐 2문제 막 찍고 나왔었어, 이렇게. 그랬었는데,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분석해보니까, 제가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푸는 방법은요, 그 시험 과목 중에서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 좀 쉬운 과목이지? 쉽다든지, 뭐 지문이 짧은 과목들. 그래서, 자, 쉽고 지문이 짧은 과목을 먼저 풀었어요. 그런 과목 먼저 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 풀어서 이렇게 과목을. 근데 그렇게 풀니까 항상 부족해,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어려운 과목은요.
어려운 과목은 일단 시험 시작했을 때 보면 자, 시험 시작하기 지금 10분 전이야. 어떤 생각 듭니까,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지, 별 생각 다 들어요, 지금? 별 생각 다 드는데, 이게 시험 딱 종이 울리잖아? 제가 그 경험했던 사실인데, 시험 딱 울리면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은요, 진짜 집중 잘 됩니다. 한 시간 동안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집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집중을 좋았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까 10분 전에 아까 시험 시작 10분 전에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지 막 고민했었는데 그런 생각 싹 사라지고 이제 시험에 막 집중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돼요. 그 시간 동안에 어려운 걸 푸시라고. 어렵고 지문 긴 것들 그런 걸 푸시고 시간이 다가와자 그 마지막에 시간 다가왔을 때 좀 쉬운 과목을 푸시면 오히려 이제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어려운 과목을 먼저 풀고 쉬운 과목을 나중에 풀었을 때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쉬운 과목을 먼저 풀잖아. 쉬운 과목은 항상 그게 있어. 항상 뭐냐면 쉬운 과목은 항상 두 개 중에 항상 한 개 아닙니까?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 고르다가 항상 시간 다 가요. 그렇지? 근데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험을 많이 봐봤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자, 정답을 딱 골랐어. 정답 골랐는데, 시간이 많으면요, 자꾸 뭐 합니까? 고민하게 되지? 고민하면서 이제 정답 바꿔서 지금까지 맞춘 적 있었어요? 거의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딱 찍은 게 정답이라니까? 근데 시간이 많으면요, 자꾸 이거를 바꿔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쉬운 과목은요, 자, 시간이 없는 게 나아. 그치? 시간 없는 상태에서 딱딱 찍고 하는 게 저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하고 맞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처음부터 어떤 분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시험 나와 순서대로 푸는데 그 순서대로 풀어도 보고 그렇죠? 과목을 바꾸기도 해보면서 이제 학원서 시험 볼 때마다 학원서 실전 볼 때마다 응시하셔갖고 점수는 안 나와요. 점수는 잘 나올 수 없어. 왜냐면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그렇지? 자, 세상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이 학원 강사예요. 응? 학원 강사는요 이게 나올까 있죠? 이게 나올까 막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문제를 자꾸 내,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출제가 안 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구석에 있는 것들 잘 냅니다. 구석에 있는 거 안 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주어시 시간에 다 풀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배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자꾸 보시면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을 때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을 때 시간이 남는지 그것을 자꾸 테스트 하시면서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실전 가셔서 필수가 없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실수가 없는 거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가 좋아요. 그렇죠? 처음 공부할 때는요. 응? 이게 시간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시간 오래 가면요. 마음이 쫄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수험생이 장수생이 되면요. 더 합격이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왜 그런 거냐면 처음 공부할 때 어때요? 처음 공부할 때는요. 내가 떨어져도 관계없어. 그렇지? 이번 시험은 내년 공부했는데 이번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좀 과감해죠. 자, 과감한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부모님의 기대치만 높아지는데 근데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시간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오면 딱 정해져 있지, 그렇죠? 이게 어떤 순간을 못 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점수가 공부 시간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면요 자꾸 마음이 떨려요. 그렇죠?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시험 볼 때마다 점수는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렇지? 그러니까 초창기가 좋아요. 초창기가. 그래서 그 초창기에 철저하게 연습하셔갖고 시간 분배라든지 뭐 실력이라든지 초창기에 철저히 연습하셔갖고 1년이라든지 2년 내에 딱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일단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뭐 기본적인 그 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드렸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 교무실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